중학교 3학년 시험 대비 문제풀이로 마스터하기. 모모생각 과학 공부 문제풀이 하면서 요점 정리 해보기로 해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18번 그림은 물통으로 들어가는 물의 양과 물통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비교한 것이다. 단, 물은 복사 에너지, 물통은 지구에 비유한다. 여기서 물은 복사 에너지라고 했고요. 이 물통은 지구에 비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돗물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콸콸콸 나오는 요것이 복사 에너지인데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말하는 것 같고요. 아래 이 물통에서의 호수로 다시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면 이것이 지구 복사 에너지인 것 같네요. 그럼 일단 더 읽어볼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한번 보기 보죠. 보기. 기억, 복사평형을 이룬 경우는 나이다. 그럼 다시 여기 좀 지워볼까요? 잘 안 보이니까. 들어오는 양은 지금 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나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이 부분, 요 부분이 들어오는 양은 똑같은데 지금 나가는 지금 점선으로 원을 그려주고 있죠. 지금 나가는 양이 지금 세 가지가 다른데 다는 아주 많이 나가서 즉 요 에너지가 지금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는 좀 또 적게 나가서 좀 이 양이 제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가는 지금 딱 중간인 것을,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복사평형을 이룬 경우가 나라고 했으니까 나는 좀 조금 나가죠. 평형을 이룬다는 것은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온 대로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같은 양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즉 같은 양으로 나가는 것은 가의 모습이지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가 아니라 가라고 해야지 맞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다와 같은 경우 지구의 평균 온도는 낮아질 것이다. 그렇죠. 즉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즉 에너지가 모아지지 않고 지금 나처럼 요렇게 아래로 더 많이 나가게 되면은 온도가 낮아지겠죠. 에너지가 많이 있어야지만 온도도 높은데 에너지가 없으니까 온도는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네요.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가에서 물통으로 들어가는 물의 양은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에 비유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수돗물에서 들어오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 양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이렇게 니은과 디귿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네요. 4번입니다. 내려가서 19번 다시 복사평형을 그림으로 다시 확인해 보죠. 네, 이렇게 19번 그림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이 그림이 조금 더 자주 출제되니까 이 그림을 확실히 이해해서 복사평형이 이런 것이다 라고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라고 봤을 때, 딱 우리가 그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다 지구가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옆에 나와 있죠. 반사돼서 다시 즉 지구 밖으로 반사돼서 지구로 안 들어오는 것이 30입니다. 30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서 즉 우리가 70%만 70% 여기다 적을까요? 70%만 지구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또 여기 적혀져 있죠. 그 중에서 구름과 대기가 흡수하는 것이 20%고 그 아래에 지표면에서 흡수되는 것이 50%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70% 들어오는 거 맞고요. 이 70%가 여기 옆에 나와 있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금 70%가 다, 즉 구름하고 대기 흡수되는 것과 이 지표면에 흡수되는 거 다 합쳐서 70%가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100%다 들어온다는 거 아니라는 거 확인하고요. 지표면에서 다 70% 흡수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보기 볼까요? 보기. 기억.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50%이다.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즉 구름과 대기도 지구죠. 그리고 지표면도 지구고요. 이게 다 합쳐서 50%가 아니라 70%라고 해야겠죠. 70%다라고 해야 되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100%이다.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를 물어봤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70%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즉, 나머지 30은 들어오지 않고 그냥 들어오기 전에 반사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반사돼서 지구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70%만 받았기 때문에 70%만 방출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디귿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20%는 구름 대기에 의해서 흡수된다. 그렇죠. 지금 여기 여기 구름 대기에 의해서 흡수되는 것이 20%다라고 그림에서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디귿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귿만 맞기 때문에 디귿 정답 디귿만 있는 거 2번이네요. 2번입니다. 그럼 아래가 없고 위로 다시 20번으로 가볼까요? 네. 20. 표는 기온에 따른 표와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표가 있고요. 30도인 공기 5kg 속에 27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 공기의 이슬점은 이라고 했습니다. 30도씨 지금 표에서 보면서 우리가 이슬점, 여기서 과학에서 이슬점이라는 것이 나오면은 온도를 물어봅니다. 즉, 응결하기 시작할 때 온도를 물어보는데, 일단은 우리가 5kg 속에 27g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5kg을 우리가 여기서 표는 지금 요게 킬로그램 나와 있죠. 1kg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네. 1kg. 그래서 얘를 지금 1kg으로 바꾸면 27을 즉 5로 나누라는 거죠. 27을 5로 나누면은 5, 25가 되니까 그리고
2고요. 5점. 그래서 5.4가 되네요. 딱 5.4. 1kg에는 포화 수증기가 5.4g이겠구나라고 네, 이렇게 알아보면 되고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현재 수증기량, 즉 현재 수증기량이 현재 수증기량이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하고 같다라고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슬점 지금 포화 수증기 5.4를 찾았으니까 5.4를 표에서 찾으면 여기 5.4가 있죠. 5.4에서의 즉 이 기온이 이슬점을 나타낸다는 거. 여기가 지금 요 지금 5도가 이슬점. 그래서 지금 5.4g이 그 현재 수증기량이고 이 현재 수증기량이 그러니까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하고 같다는 것만 좀 기억하면은 그냥 5도씨가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도씨를 찾으면은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요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네, 그럼 아래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볼까요?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이 있는데 일단은 공기가 올라가야겠죠. 어떤 이유로 인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즉 산을 타고 오르던가 아니면은 즉 지표가 균일하게가 아니라 불균일하게 가열돼서 어느 한쪽만 따뜻한 것은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불균일하게 가열돼서 불균일입니다. 네, 균일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던가 아니면 저기압, 고기압 아닙니다. 저기압 중심에서 이렇게 올라가던가 아니면 산을 타고 올라가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면 일단 공기의 상승이 있어야 되고요. 공기의 상승이 있고 나서 다시 또 팬이 네, 공기의 상승이 있고 그 안에서 공기가 상승되면 위는 그 위쪽의 위에 부분은 즉 열이 없어도 무엇이 없기 때문에 압력이 낮기 때문에 단열 팽창 즉 공기가 부풀어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단열 압축이 아니라 팽창입니다. 팽창이 돼서 옆에다 쓸까요? 단열 여기 기억 팽창에 의해서 단열 팽창이 되면은 그쪽은 서로 또 이제 입자끼리 멀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갑니다. 기온이 하강이 되고요. 순서 기억해야 됩니다. 순서. 그래서 기온이 하강되다 어디에 도달하면 아까 우리가 이슬점 배웠는데 이슬점은 즉 그러니까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온도가 내려가다 즉 응결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슬점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슬점에 도달하면 여기는 이슬점이죠. 이슬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수증기가 응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응결한 것이 즉 지상 위에 높은 데서 응결해서 서로 모아진 것이 딱 보이는 것이 구름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생성된다. 지표면 부근에서 있는 것은 안개입니다. 안개. 네, 이렇게 우리가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단어를 찾았으니까 딱 볼 수 있겠네요. 먼저 팽창을 찾으면 3번과 5번과 4번이고 이슬점을 찾으면 4번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으로 가볼까요? 22번. 네, 좀 내리죠.
네, 문제. 다음은 구름 발생 장치를 이용하여 구름 만들기 실험을 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구름 발생 장치를 우리가 학교에서도 아마 실험을 통해서 해본 학교가 있을 텐데, 즉 온도를 압력을 빼내서 온도를 낮춰서 그 안에서 구름처럼 좀 휘뿌여지게 만드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교를 보면은 한번 볼까요? 향을 넣지 않은 경우가 있고 향을 넣은 경우가 있는데 이 향을 넣는다. 우리가 향 있죠, 향불. 그 향을 넣으면은 조금 더 그 흩뿌려지는, 그러니까 음, 흐려지는 모습을 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 구름이 더 잘 생성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즉 실생활에서 얘기할 때는 응결핵이라고 하는데, 즉 이렇게 향이 응결핵 역할을 해서 조금 더 좀 잘 응결시키는 그 역할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은 또 두 가지로 또 우리가 좌측도 이렇게 세로축도 나눴는데, 기압 장치를 눌러서 공기를 압축시켰을 때, 즉 누른다면은 압축돼서 단열 팽창이 아니라 압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뚜껑을 열어서 공기를 팽창시킬 때, 우리 위에서도 했듯이 팽창을 시켜야지만 온도가 내려갑니다. 압축시키면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서 구름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온도 지금 A가 있고 아래 온도 B가 있는데, 위에서는 압축시켰을 때는 둘 다 맑아집니다. 구름이 생성되지 않고요. 반대로 공기를 지금 뚜껑을 열어서 공기를 팽창시켜야지만, 아래 좀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즉 흐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향 연기를 넣은 경우가 더 흐려진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알았으니까 문제를 더 읽고 보기를 보실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즉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보죠. 보기, 기억, 향은 응결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물질이다. 네, 이것을 응결핵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응결핵에 비유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응결핵이 있어야지만 조금 더 잘 우리가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니은, 뚜껑을 열어 공기를 팽창시킬 때 온도 B는 상승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상승한다가 아니라 하강한다, 내려간다 이렇게 써져 있어야지 맞겠죠.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강한다 라고 해야지 맞으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포화되지 않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온도가 낮아져. 포화되지 않았는데, 즉 낮아지면은 이제 포화 다 되면 그 순간 이제 바로 이제 더 온도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면은 응결되기 시작하죠. 예, 좀 더 읽어볼까요? 네, 좀 더 읽어보면은 포화 상태, 앞에 포화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네, 포화 상태가 될 때 응결이 일어난다. 그쵸? 이제 온도가 좀 높았을 때는 그냥 서로 공기가 서로 멀찌감이 있다가 서로 이제 올라가서 단열 팽창에, 멀찌감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가까이 있다가 좀 올라가면은 서로 팽창돼서 멀찌감이 이제 단열 팽창되면서 그 부분의 공기는 내려가고,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포화할 수 있는 공기가 이제 적어지죠. 포화되지 않았던 것이 포화 수증기가 되면서 약간이라도 더 내려갈 때 응결해서 이제 구름이 형성되는 거 맞습니다. 그 설명이고요. 응결이 일어난다라고 했으니까
이 설명도 맞네요. 그래서 다시 디귿도 맞고 잠깐만 볼까요? 디귿도 맞고 위에 지금 기역이 맞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역과 디귿이 맞기 때문에 조금 네, 기역과 디귿이 맞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정답은 다시요. 네, 빨간색으로 네, 3번이 됩니다. 3번이 되고요. 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포화 수증기 조금 더 이제 뒤에 바로 옆에 이제 있는데 바로 옆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 더 연습해 봐야 되고요. 일단은 그 아래 문제 23번 또 풀죠. 좀 올려서 네, 23번 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네, 이거는 지문을 보면서 네, 틀린 걸 찾죠. 1번 공기에 의한 압력을 기압이라고 한다. 그쵸? 공기의 압력을 공기자 기압이라고 하겠죠. 이것은 기압의 정의니까 맞고요. 2번 기압은 높이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높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높이가 되겠죠. 높이 올라가는 것이 높이 그 높이의 길이가 높아지는 거지 기압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기압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기압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즉 중력이 약해져서 공기의 밀도가 아래에 집중되어 있고 위에는 밀도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적어서 서로 이렇게 압력할 수 있는 그 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네요. 옳지 않은 거. 2번입니다. 벌써 찾았지만 나머지 읽으면서 이것이 기압이구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3번 1기압의 크기는 1013 헥토파스칼에 해당이 된다. 네, 우리는 1013 꼭 기억해야 되는데 1기압의 크기를 좀 헥토파스칼로 이렇게 계산해서 봤을 때 1013 맞습니다. 1013이라는 숫자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4번 1기압은 76cm 높이의 수은 기둥이 수은면을 누르는 압력과 같다. 예, 수은은 즉 물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수은 기둥으로 했을 때는 76cm. 이 높이도 지금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76cm에 해당이 되는 그 딱 76기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1기압일 때. 그때에 우리가 1기압을 수은기둥 76cm랑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헥토파스칼로 했을 때는 1013 헥토파스칼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그래서 다시 아까 3번도 맞고 4번도 맞습니다. 5번 수은 기둥의 높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그림도 자주 나오는데 즉 이렇게 수은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요 정도가 이렇게 봤을 때 수은 기둥 76이라고 하면 76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기울인다고 해도 다시 기울인 모습 그려볼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기울인다고 해도 모습이 네 똑같이 얘가 기울어지면 안 되죠. 똑같이 76cm에서 즉 기울어도 상관없고 그 두께가 이게 얇거나 좀 더 두껍게 수은 기둥에 즉 수은 기둥을 좀 두껍게 해도 똑같이 어느 정도 어디에서 76에서 맞춰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울어도 높이는 변하지 않는다. 두껍거나 얇거나 기울어도 딱 수은 기둥은 76cm에서 정지 1기압일 때 거기서 정지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2번. 그래서 5번도 맞으니까 동그라미 치고 틀린 것을 찾으면 틀린 것은 2번이 됩니다. 2번. 24번까지 하죠. 24번. 약 1기압의 크기와 같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한번 했습니다. 1013, 76cm. 그럼 나머지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1번 약 1013 헥토파스칼. 그렇죠. 1기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헥토를 지금 100으로 헥토가 없어지면서 이것이 지금 약 10만 1300 파스칼. 그렇죠. 헥토가 10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만 1300 파스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76cm 높이의 수은 기둥이 누르는 수직 압력에 해당이 된다. 네, 이것도 지금 방금 위에서 했죠. 수은 기둥으로는 76cm 맞습니다. 맞고요. 4번 약 8,000m 높이의 에베레스트산 위의 기압. 우리가 공기의 압력으로 봤을 때는 8,000이 아니라 1,000m입니다. 1,000m. 그래서 옆에다가 공기는 1,000m에 해당이 된다는 거. 공기 기둥으로는 1,000m. 우리가 1,000m까지만 우리 1기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을 볼 수 있고요. 5번 약 10m 정도의 물기둥이 누르는 수직 압력. 물기둥으로 치면은 76cm가 아니라 약 10m, 10m까지 갈 수 있는 물기둥. 네, 이거하고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10m, 1000m, 그리고 76cm, 1013 헥토파스칼, 10만 1300 파스칼. 다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거 8,000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틀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기압까지 문제 풀이하면서 요점 정리해 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이 수증기에 대해서 요점 정리하면서 문제 풀이하면서 요점 정리해 보도록 해요. 네,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시험 100점 맞자 아자아자 화이팅!